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그나마 난이도가 대체적으로 괜찮은 학교, 노력으로 그나마 극복 가능한 학교. 되게 좋은 질문이네요. 성균관대입니다. 무조건 성균관대예요. 왜냐면 서강대는 문항이 되게 그 비정형적이에요.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저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특히나 한양대는 더 심하죠. 근데 성균관대는 보시잖아요. 성균관대는 그 입학처 들어가서 문제를 보시면은 최근 몇 년 동안 문제가 다 똑같아요. 거의 비슷한 주제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세 문항이 나오고 총 100분인데 분량도 거의 일정하고 그리고 문제 쓰는 형식도 아주 일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를 강력하게 추천드리죠. 목차를 좀 먼저 안내를 드리고 시작할게요. 일단 크게 1부랑 2부로 좀 나누면 될 것 같은데 1부 같은 경우에는 논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2부 같은 경우에는 그 사전질문지 받았었죠. 그 사전질문지에서 얘기해 주셨던 것들이나 아니면 제가 평소에 학생들한테 좀 많이 드는 질문들 그런 것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공부 잔소리, 질의응답 이런 거 하면서 좀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걸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논술을 해야 될까? 라고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꽤나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냥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논술을 준비하는 사람이 누구냐? 너예요, 너. 그러니까 여기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내신이 좋아요? 아마 아닐걸요? 평균 3등급 이하일 겁니다. 대체로. 근데 꿈은 높잖아요.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혹은 뭐 건동우 이렇게 가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의 모의고사 등급은 안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학교를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논술을 해야 됩니다. 뭐 솔직히 뭐 내신 점수가 좀 된다 하는 분들은 아주 애매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한 1.7에서 2.4 정도 사이가 아닌 이상 그냥 학종을 쓰시던 다른 전형을 준비하시던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신 점수가 평균적으로 3등급 미만이다, 이하다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냥 논술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보통 이런 질문들을 하죠. 사실 제가 논술을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혹은 뭐 정시에 조금 집중했다가 나중에 시작할게. 혹은 뭐 시간 낭비 같아요. 등등등. 아주 정말 제 입장에서는 웃음만 나오는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다른 이제 정시를 하는 친구들은 11시간, 10시간에서 한 11시간 정도만 공부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논술러들은 업보를 청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신을 열심히 안 한 죄죠. 그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평균 내서 45분에서 1시간 정도는 투자를 하셔야 논술이 커버가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챕터 논술이란 무엇인가로 갈 텐데 논술 강사는 정확히 말하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재능러. 원래 글을 잘 쓰셨던 분들이 논술 강사를 하시는 경우가 있죠. 근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노력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맨 처음에 논술을 했을 때 연고소송은 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연고대 논술을 다 붙었죠. 이렇게 바뀐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때 뭐 논술 학원을 다녔을 거 아니에요. 거의 한 10년 전쯤이지만 이때 논술 학원을 다녔을 때의 학습 방법이 있겠고 지금 이렇게 세 번 합격하게 된 요 스펙을 가지게 되었을 때의 논술 공부 방법이 있겠죠. 이 전자의 논술 방법이 잘못됐고 후자의 논술 방법이 제대로 됐으니까 뭔가 달라졌겠죠. 그리고 요거 연구소송을 맨 처음에 광탈할 때 제가 글쓰기를 중앙대에서 C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이거 제 블로그 가면 성적표 인증해놨어요. C 플러스가 뭐라고 그렇게 인증을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교수님이 제 건 채점도 안 했어요. 너 글 진짜 개못 쓴다 해가지고 그냥 C 플러스로 밀어두고 뒤에 있는 제 F 받는 학생들 그 학생들보다 그 학생들 바로 앞에 제가 있었던 거죠. 글 진짜 못 쓴다. 라고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공부 방법을 바꾸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었죠. 글쓰기도 A뿔. 이거 1등이거든요. 연세대에서 받았던 거. 이거 1등이고 그리고 연대 경영, 고대 경제, 연대 심리 전부 다 최초합하는데 하나도 지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공부 방법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냥 암기라고 말씀드립니다. 논술은 암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글을 잘 쓸까요? 제가 글을 잘 쓸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게 많을까요? 제가 아는 게 많을까요? 당연히 제가 조금 더 많겠죠. 그리고 글쓰기라든지 그런 거 형식에 있어서 그 형식을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형식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좀 뺏겨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거는 압도적인 논술 실력? 뭐 이런 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고 안정적인 논술 실력을 얻을 수 있게 해드릴 겁니다. 요거는 무조건이에요. 왜냐하면 공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봐봐요. 여러분들 기껏해야 중졸 아니면 고졸, 대졸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중졸 아니면 고졸이겠죠. 그 사람들한테 오마카세를 기대할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그냥 공산품 정도, 편의점에서 사 먹는 것보다 조금 더 맛있으면 괜찮을 거예요. 그 정도 퍼포먼스를 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딱 하나, 암기입니다. 물론 제 수업을 안 들으시는 분들도 있겠죠. 아마 대부분은 아직 안 들으셨을 거고. 근데 저희 학원을 오시든 아니면 다른 학원을 가시든 좀 선생님의 것을 보고 따라할 수 있는 학원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즉, 예시 답안을 주는 학원이죠. 예시 답안을 주는 학원에 가서 그거를 그대로 따라 써보세요. 그러니까 따라 쓰라는 게 실제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 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거 깜지 쓰는 것도 아니고 21세기에 그런 공부법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의 글쓰기 방법, 그리고 선생님의 사고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암기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제일 빠르다. 이렇게 얘기 드리면은 학부모님들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글이라는 게 어떻게 정답이 있을 수가 있냐. 맞아요. 글은 정답이 없죠. 근데 논술은 정답이 있어요. 글쓰기는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되겠죠. 각자의 스타일이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문체라는 것도 있겠죠. 어떤 사람의 문체는 힘이 있고 어떤 사람의 문체는 조금 부드럽고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저는 논술에선 그런 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의 얘기고요. 뭐 글쓰기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의 경우에 문체가 있겠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은 그냥 드라이하게 정답만 제대로 적어낼 수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특적인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프랑스 바칼로레아라는 시험이 있어요. 이거 논술 시험인데 프랑스식 논술이죠. 꿈은 필요한가? 감각을 믿을 수 있는가? 과학의 용도는 무엇인가? 뭐 모두를 존중해야 하는가? 뭐 이런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정답이 있을까요? 필요하다고 써도 되고 꿈이 필요하다고 써도 되고 필요하지 않다고 써도 되겠죠. 감각을 믿을 수 있다고 써도 되고 없다고 써도 되겠고 그리고 뭐 어떤 감각을 믿을 수 있고 어떤 감각은 믿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방향이 엄청 많아요. 근데 보세요. 한국 논술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시문 가를 요약하시오. 혹은 제시문 가 나를 바탕으로 제시문 다의 화자를 비판하시오. 그리고 뭐 제시문 라의 실험 결과를 해석하고 이렇게 하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가를 평가하시오.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어때요? 제시문 라의 실험 결과를 해석하는 게 여러 방향으로도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시문 라의 실험 결과의 해석은 정답이 하나일까요? 당연히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제시문 가를 요약하는 방법, 제가 제시문 가 나를 바탕으로 화자를 비판하는 방법, 그리고 뭐 실험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그냥 무지성적으로 좀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빠릅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할까 말까 하다가 일단 할게요. 일단은 시간이 그렇게 부족하진 않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필요 없는 부분들은 다 잘라냈거든요. 여기도 한번 보시면은 조선 후기 경부선 철도가 남한강 주변에 살던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을지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서울대학교에서 예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제가 이거 어디서 봤냐면은 유튜브 쇼츠 보다가 봤어요. 근데 유튜브 쇼츠에서 이 경부선 철도가 이렇게 쓴 학생이 되게 잘 썼다라고 그 쇼츠에서 칭찬을 하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철도가 깔리니까 시간의 이미지가 바뀌었을 것이다. 전근대적 관념 속에서 조선인들의 시간은 2시간 단위인 자시축시 혹은 저녁쯤 모호하고도 불분명한 개념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수시로 운영되던 뗏목이나 인력과와 달리 당시 기차는 기차의 정시성을 얘기하는 거죠. 기차는 하루에 2번만 운영되었기 때문에 단 1분만 늦어도 3시간이나 늦는 것이 된다. 이러한 변화는 조선인들의 시간 개념을 축소하고 세분화하여 서구의 근대적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계기가 되었을 것이래요. 이거 개소리예요. 그러니까 맞겠죠. 맞겠는데 맞는 소리죠. 맞는 소리인데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게 개소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제시문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방금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기 제시문을 참고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시문 가, 나, 다를 읽어봐도 시간의 이미지라든지 정시성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읽어보면 뭐 제시문 나를 보면은 상업이 어떻게 바뀌었고 제시문 다를 읽어보면 지역이 어떻게 바뀌었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지금은 수도권이라고 하면 경기도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뭐 아주 예전에는 강남이 아니라 강북이었겠죠. 강남 한강 그 유역 그때를 따라서 거기가 수도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경기권으로 점차 확장이 됐겠죠. 그런 의미에서의 이제 지역 단위의 확장 이런 얘기인데 이 키워드 어디 갔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빵점이에요. 빵점. 이렇게 쓰면 안 돼. 근데 댓글을 보니까요. 뭐 기발하다. 뭐 천재가 눈에 띈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막 달려 있는 걸 보고 제가 여기다가 댓글을 달까 말까 하다가 굳이 달진 않았습니다. 요런 게 있더라고요. 님들 강남에서 논술 수업 들으면 이런 식의 관점 몇 개는 장착해요. 그래요. 맞아요. 이거 나오는 얘기거든요. 세계지인가 어디에 나오는 얘기인데 동아시아사죠. 동아시아사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렇게 창의적인 것도 아니고요. 논술 수업에서 배우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작 뭐가 없어요? 제시문에서 여기 뭐야? 발문에서
요구한 게 없어요. 제시문을 참고해서 쓴 게 아니라 그냥 지가 아는 거 쓴 거예요. 빵점입니다. 그래서 논술에 대해서 좀 오해를 바로잡고 가려고 하면은 아까 요 문제를 비롯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논술이 글빨이다? 글쎄요. 이거 어때요? 글빨 좋죠? 근데 정답인가요? 아니라니까. 정답 아니라니까. 글빨이 좋은 학생들은 뭐 문장이 화려할 수는 있겠죠. 근데 뭐 그래서 출발점이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쓰는 그 예시 답안에 있는 표현력들이 있죠. 그런 것들만 제대로 가져가도, 그러니까 따라쟁이만 돼도 여러분들이 대학을 붙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논술에 정답이 없다? 이것도 당연히 아닐 건데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생략을 좀 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글빨에 대한 얘기긴 한데 유시민 씨가 최근에 정치적으로 좀 뭐가 이렇게 엮여 있어가지고 아무튼 이게 글빨은 되게 좋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상소 이유서거든요. 1심 선고 형량의 과중함을 애소하는데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렇게 써 있죠. 애소, 슬프게 하소연하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저는 못 들어봤거든요. 쓴 적도 없고 이 항소 이유서 이거 말고서는 다른 데서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 아크로폴리스의 잿빛 계단을 순결한 피로 적신 채 꽃잎처럼 떨어져간 바로 그날 됐어요. 난 이런 거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 뭐 네크라소프의 시구로 이 보잘것없는 독백을 마치고자 함.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와, 몰라요. 누구죠? 네크라소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이게 제 답안이거든요. 제시문 가나다는 모두 예술적 성취에 대해서 논한다. 이는 예술적 성취에서 선천적, 여러분 선천적이라는 말 몰라요? 알걸요? 재능 이런 단어 모르나요? 아니죠. 강조하는 나와 후천적 몰라요? 알죠? 실효성을 인정하는 가다로 분류할 수 있다. 선천적, 후천적. 뭐 이런 얘기밖에 안 나와요. 여기에 어려운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려운 단어를 안다고 하더라도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일단 그게 좋게 보이지 않아요. 고등학생 수준에서 논술을 썼을 때 그런 게 절대로 좋게 보이지 않고요. 둘째, 그리고 그게 적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확하다는 건 정확하고 적절하다라는 뜻인데요. 부적절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애소라는 이런 어려운 단어를 어디서 집어들어서 딴 데다 썼어. 근데 그게 정확한 맥락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대답은 이렇게 쉬운 말들로만 쓰셔야 돼요. 뭐 요거는 제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죠. 근데 요거 하나만 좀 짚고 갈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말하는 선생님은 접니다. 선생님 김태규 선생님이 예시 답안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답은 전부 다 정답인가? 이게 궁금할 수도 있죠. 근데 아마 아닐 걸. 아마 아닐 겁니다. 제가 생각한 답이 틀릴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저는 이 수업을 준비하기 전에 2시간 정도 재고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좀 더 쭉 한 6시간 정도 이렇게 문제를 쭉 보고 그리고 학교 측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답안이 있겠죠. 그것도 참고를 해서 예시 답안을 작성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시 답안을 똑바로 안 내거나 예를 들면 고려대 그리고 아예 내지도 않거나 연세대 그리고 내도 개판이거나 이화여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제 뇌피셜로 그 예시 답안을 쓰거든요.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뭔가를 배울 때 네가 돈을 주고 배우고 있는 저 사람이 뭐라도 나으니까 저기서 돈 받고 너한테 가르치고 있겠지. 그러니까 좀 복종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제가 가르치는 예시 답안이 여러분들보다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대학별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요 맨 오른쪽에 있는 모집 단위 기타 사항 요거는 제가 안 할게요. 그리고 요거는 저희 단톡에 보시면은 제가 링크를 다 뿌려놨어요. 공지사항에 보시면 자유롭게 들어가서 보실 수 있으니까 뭐 캡처하시거나 아니면 뭐 메모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일단 수능 전부터 좀 볼게요. 연세대, 가톨릭대, 성신여대, 서경대, 단국대, 홍익대, 상명대 등등등 있는데 일단 많은 여러분들이 연세대학교를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웬만하면 연대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기가 평균 등급이 한 2등급대가 나온다. 모의고사 기준으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연대는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째로 경쟁률이 100대 1인데 최저가 없죠. 그럼 이게 싹 다 그냥 다 실질 경쟁률로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물론 이제 진짜 허수들 빼면 제 생각에는 한 70대 1, 60대 1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60명을 제끼고 내가 그중에서 1등을 해야 된다?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영어 제시문이 있어요. 영어 제시문도 있고 수리논술도 나옵니다. 선생님 저 문과인데 수리논술 나오나요? 네, 나와요. 문과에서도 수리논술이 나오고요. 그리고 수리논술은 대체로 공통에서 나옵니다. 그 수원수투 확통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까? 예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나온 적이 있는데 아마 이제는 공통수학에서만 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최근 기출이 다 공통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난이도를 좀 살펴보면 연대가 저는 스케일을 100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연대가 제일 어렵다. 그리고 홍익대가 한 70점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대를 100으로 잡았을 때 홍익대는 한 70 정도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고3 학생들이라면 연대 재수를 각오하고 연대를 써봄직한데 본인이 이미 재수를 하고 있다. 재수 삼수면은 100대 1 하나 쓰는 건 굉장한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그리고 가톨릭대, 성신여대, 석경대 등등등 있는데 여기는 학교가 쉬워요.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뭐 가서 그 입학처 들어가시면 예를 들어서 가톨릭대 입학처 이렇게 딱 검색하시면 기출이 싹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연세대학교는요 좀 특이한데 얘네들 입학처가 진짜 얘네 되게 화가 나거든요. 연세대학교 입학처 쳐서 들어가면 기출 문제가 안 나와요. 이 거지 같은 것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구글에다가 그냥 2023 연세대 논술 기출 뭐 이런 식으로 뜨면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그 블로그에서 막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운받으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뭐라고 검색해야 나오냐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인가 뭐 그렇게 검색하면 나와요. 근데 그거 말고 그냥 구글에다가 검색하세요. 그리고 단국대, 생명대 다 쉽고요. 근데 하나 홍익대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일 추천하는 학교가 사실 홍익대입니다. 아니 왜 어려운데 추천을 하십니까? 논술이 어려우면요 붙기가 쉬워요. 여러분 논술이 쉬우면 너한테만 쉬울까요? 아닐걸요? 너한테도 쉽고 이 옆에 앉아 있는 한테도 쉽고 개나 소나 다 쉬울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노력한 게 의미가 있나요? 딱히 없어요. 중앙대 논술이 그래요. 중앙대 논술도 그렇고 경희대 논술도 그래요. 논술이 너무 쉬워가지고 딱히 변별력이 없어요. 근데 홍익대 논술은 나름대로 최저도 되게 높죠. 3합 8이니까 최저도 높고 그리고 난이도도 나름대로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면 얼마든지 합격 가능성을 진짜 끝없이 높일 수 있고 저는 만약에 최저를 제가 충족했다고 치면 홍익대는 100번 봐도 100번 다 붙을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이런 학교들이 있죠. 어디 갔니? 올해부터 한양대가 최저가 있는 걸로 바뀌었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양대는 최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천하제일 논술대회였어요. 경쟁률이 한 280대 1? 저는 한양대 쓰면 100번 쓰면 한 20번?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최저가 생겼으니까 예, 지금 붙을 자신이 있는데 아무튼 간에 최저가 빡센 곳을 여러분들은 찾아서 쓰시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선생님 최저 없는 학교 좀 알려주세요. 알려드렸습니다. 알려드렸는데 안 썼으면 좋겠어요. 최저를 이런 학교들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최저가 없고 다음에 여기 쭉 보시면 인하대랑 아주대가 최저가 없거든요. 아주대도 보시면 최저가 없고 인하대도 최저가 없어요. 이런 학교는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최저가 없는 만큼 문제가 많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문제도 굉장히 쉬운 데다가 최저도 없어. 그럼 뭐예요 이거는? 그냥 그 랜덤 뽑기예요. 랜덤 뽑기. 여러분들이 진짜 거지같이 쓰지만 않는다면 일정 구간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스케일이 있으면 이렇게 상위 한 20% 정도에서 잘라가지고 이 안에서 그냥 랜덤 뽑기 하는 거예요. 이런 랜덤 가차를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요 뒤로 좀 가볼게요.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성균관대가 분리가 됐어요. 언어형 논술과 수리형 논술로 분리가 됐는데 이 수리형 논술은 공통에서 나온다고는 합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과 애들이랑 경쟁해서 붙을 수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학통 기준으로 하면 1, 2등급 학생들이 써야 겨우겨우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여기 언어형이겠죠. 그리고 성균관대도 문제가 나름대로 어렵기도 하고 체려도 빡세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셨을 때 나름대로 유의미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거는 여기 있잖아요. 글로벌 경영이랑 소프트웨어 이렇게 생겼잖아요. 저는 여기 여러분들이 쫄지 말고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이랑 뭐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그 최저를 맞출 자신 있는 학생들에 한해서 당연히 하는 얘기고요. 글로벌자가 붙어 있으면 최저가 빡세요. 최저가 빡세면 당연히 합격 컷이 낮습니다. 훨씬 낮아요. 죄송해요. 훨씬까지는 아니에요. 조금 낮아요. 조금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준비하시는 분들은 글로벌 붙어 있는 데를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 여기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오전이 있고 오후가 있죠. 이 두 개 간에 문제 차이가 있느냐? 없습니다. 문제 차이는 없어요. 유형은 똑같아요. 근데 뭐
어떤 뭐 제재는 좀 다를 수 있겠죠. 컨텐츠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영어 제시문 없고요. 수리 없고요. 아 그리고 성균관대는 가장 크게 좀 주의할 만한 점이 3구 두 과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3합 6을 맞추는 데 있어서 4, 4, 2, 2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최저가 맞춰집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이게 참 계륵 같은 게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최저만 맞추려고 하니까 탐구를 한 과목만 좀 하려고 합니다. 성균관대 때문에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꼭 그것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탐구는 특히 사회탐구는요. 사회문화 특히 사회문화 생활관리 뭐 이런 것들은 6급평대 1등급 나온 학생들도 뭐 수능 때 5등급 나오기도 해요. 누가 그럽니까? 제 친구야. 제 친구가 9평 만점이었는데 수능 때 도표가 5개 나오는 바람에 5등급 나왔습니다. 언제든지 미끄러질 수 있어요. 주의하시고 그리고 경희대 다음으로 살펴보겠는데 경희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가 되게 쉽습니다. 쉽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어요. 다만 약간 희망적인 게 이게 희망이 될지 절망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탐구 두 과목이 평균 반영됩니다. 좀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합 5를 맞춰야 되죠. 4, 4, 3, 3, 2 이렇게 하면 이게 2.5죠. 2.5랑 3 다음 얼마예요? 5.5죠. 최저 미충족입니다. 이게 되게 옛날 방식인데 최저를 맞추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바뀐 게 아닌가 싶어요. 원래는 탐구 둘 중에 그 높은 것만 썼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바뀌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다만 이제 체육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계 영역 3이기 때문에 쓰고 싶은 분들 여기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가끔 경희대, 한의대 물어보는 친구들 있어요. 쓰지 마세요. 거기는 그러니까 붙으라고 만드는 데가 아닙니다. 경쟁률이 300대 1인데요. 문제가 너무 쉬워요. 아, 물론 이제 거긴 최저가 3합 4 뭐 이러니까 되게 빡세긴 한데 쓰지 마세요. 그냥 거기는 변별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욕하는 학교, 건국대학교인데요. 요번에 좀 새로운 게 생겼어요. 일단 욕하기 전에 인문 1, 인문 2, 그리고 자전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생겼습니다. 원래 인문 1, 2는 있었는데요. 자전 방식이 생겼어요. 사회논술 플러스 수리논술 세문학 이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요건 뭐 예시 문제를 그 건국대학교 홈페이지 가면 보실 수 있는데 딱히 뭐 유의미하게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인문2랑 자전이랑 우리 입장에서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선생님 인문 논술이랑 사회 논술이랑 다르지 않습니까? 뭐 다르다면 다른데 똑같다면 똑같아요. 인문이나 사회나 뭐 이과도 아니고 문과가 거기서 거기죠. 사회학이나 인문학이나 다릅니다. 라고 말하면 이제 발작하실 분들이 있는데 특히 인문학도 분들이 발작하시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철학, 윤리학 이쪽이 인문학이고 사회문학 이쪽이 사회학이긴 한데 아무튼 다 비슷해요. 근데 요거는 좀 차이가 커요. 인문 1이 있고 인문 2가 있거든요. 인문 1이랑 인문 2는 수리가 있고 없고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인문 2는요. 수리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첫째 문제가 어렵고요. 둘째 문제가 더러워요. 계산이 진짜 거지 같아요. 말도 안 되는 분수 나오기도 하고요. 정말 더러워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좀 내가 수학을 좀 친다 하는 분들 그러니까 한 3등급 이내다. 확통 기준으로 3등급 이내 그리고 미적 기준으로는 한 4등급 이내 그 정도이신 분들은 인문2를 써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반면에 이제 내가 수학을 좀 못한다.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인문1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국대를 욕하는 이유는요. 문제가 그지 같아요. 나중에 이거는 문제를 풀어보시면 압니다. 그 다음에 서울여대, 숭실대, 숙명여대는 패스할게요. 여기는 문제들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항공대도 패스하고 그리고 이제 고려대 보겠습니다. 고려대도 오전이 있고 오후가 있죠. 문제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조금 최저가 빡세죠? 조금이 아니라 현존 최강이죠. 4합 8. 근데 저는 고려대 적극 추천합니다. 왜냐면 최저가 너무 빡세기 때문에 논술을 그냥 평균 이상만 써도 거의 합격권 안에 그냥 들어가요. 4합 8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은 치고 고려대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제 과가 문제가 되겠죠. 선생님 저 경영학과 쓸래요. 자유전공학부 쓸게. 저는 경영이랑 자전은 좀 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고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자전은 좀 많이 위험해요. 특히 경영, 경제, 자전. 요 세 개는요. 일단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이 그냥 한번 써보자 하고 쓰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한급간 높은 친구들이 낮춰서 쓰는 곳이 바로 경영, 경제, 자전. 서울대 갈 애들이 고대 경영 정도면 그냥 만족하고 가거든요. 그럼 이제 어디를 쓸까요? 식자경은요. 식품자원 경제학과거든요. 여기도 인기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과를 정할 때 있어서 학생들이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어느 과 쓸까요? 여러분들이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혹은 학부모님 본인이 너 이 학교에 이과 갈래? 하면은 좀 거긴 좀 싶은 학과들 있죠. 그런 데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불어불문학과. 프랑스어 못하는 사람한테 있어서 불어불문학과는 어떤 곳이에요? 지옥이죠. 쓰세요. 그런 데를 써야 붙습니다. 뭐 정치외교학과 이런 데 어때요? 뭐 써봄직하죠. 가고 싶잖아요. 갈만하잖아요. 그런 데는 뭐예요? 높은 과예요. 근데 또 뭐가 있니? 국문과 혹은 영문과 어때요? 갈래? 하고 물어보면 뭐 가죠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그런 데 말고 노어노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이런 데 어때요? 아씨 거긴 좀 이런 생각 들잖아요. 거길 써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고려대는 제가 유튜브에 연상논술 검색하시면은 제가 그 샘플 강의를 좀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논술을 지금 시작한다. 내가 지금 시작해서 고려대를 쓴다. 이런 분들은 최저를 넉넉히 맞출 수 있는 분들 혹은 원래부터 좀 글발이 있으셨던 분들 아니면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숙명여대, 동국대, 경희대, 서강대 뭐 다 똑같아요. 다 비슷비슷한데 선생님 경희대가 2번 나왔네요. 여기 보시면은 요 밑에 있는 경희대는 사회 계열이거든요. 요 위에 있는 경희대가 여기가 인문 계열이고 여기가 사회 계열인데 요 위에 인문 계열은 수리논술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사회 계열 있죠. 사전, 전경, 경영, 호텔 지리, 한의대 여기는 수리논술이 있어요. 근데 이 수리가요 진짜 쉬워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한 6등급도 풀 수 있어요. 2, 3등급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풀 수 있습니다. 못 풀면 바보예요, 바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수학을 좀 못해요. 그런데 건국대 상경계열을 쓸게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제가 수학을 못해요. 근데 경희대 상경계열 쓸게요. 이거 가능해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희대학교 입학처 구글에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요. 그리고 서강대 당연히 강력 추천이죠. 3합 7입니다. 최저가 되게 빡세죠. 최저가 되게 빡세가지고 웬만큼 여러분들이 최저를 맞췄다고 하면 병합권 이내로는 들어갈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좀 경쟁이 조금 더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2합 5잖아요. 이거 올해 이제 탐구 두 과목 평균이 돼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2합 5를 못 맞췄다? 정말 공부 안 한 거거든요. 이게 사실 변별력이 딱히 없어요. 근데 서강대는 3합 7을 맞춘 학생들 중에서는 변별이 꽤나 되는 편입니다. 문제가 꽤나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문과 계열이 있고 상경 계열이 있잖아요. 문제가 다릅니까? 하고 물어보면 몇 년 전까지는 네, 다릅니다. 라고 대답을 드리면 됐었어요. 왜냐하면 경영경제 계열은 경제 논술이 나왔었거든요. 예를 들면 수요의 공급, 수요의 가격 탄력성 뭐 이런 거, 공급, 수요 곡선 막 이런 거 나오고 경제학적인 개념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 경제 경영이 나온다고 해서 그러니까 경영 빼고요. 경제학적인 제시문이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딱히 쫄 게 없어요. 그냥 제시문 읽고 문제 풀면 되는 정도예요. 그리고 논술 100%로 확대됐다. 이건 뭐냐면 출결 안 들어가고 뭐 학폭 빼고 다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결에 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요새 되게 많던데 출결은요 그 학교마다 너무 달라가지고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그 각 학교마다 발표하는 그런 그 PDF 파일이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시면 다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서도 없다. 그럼 입학처에 전화를 하세요. 그러면 입학처에서 친절하게 알려줄 겁니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가볼게요. 이화여대는 보시면은 3합 5 여기가 스크랜튼이 있고요. 인문, 사회, 경영, 신산업 여기는 2합 5인데 국어가 필수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문 1이 있고 인문 2가 있는데 인문 2는 여기 보시면 오후고 인문 1은 오전이죠. 인문 1은요 경제학이 안 나와요. 인문 2는요 경제학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교에서 이상하게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수리논술이 보시면은 인문 2에 수리논술을 낸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수리논술이 아니라 경제논술이에요. 그리고 이 경제논술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해본 적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준비할 생각이 없다. 혹은 준비를 해보고 싶으나 내 등급이 녹록치 않다. 그런 경우에는 웬만하면 그냥 인문계열 쓰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저도 잘 못 풀겠어요. 저 연대 나름 경영학과 나왔는데 제시문 안 주고 저한테 풀라 그러면 저 못 풀겠어요. 진짜. 제시문 봐가면서 겨우겨우 풀거든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풀지 마세요. 그런 거 풀지 말고 인문 1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3합 6이었어요. 3합 6이었는데 이제 2합 5로 바뀌었죠. 대신에 국어가 필수로 들어가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평균 점수가 조금은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원래 이화여대는 65점 정도만 받으면 넉넉하게 합격하는 학교였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올랐으니까 뭐한 70점? 70에서 75점 정도라서 뭐 크게 차이가 있겠냐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화여대는 그냥 문제가 졸라 어려워요.
그러니까 100점 맞는 게 절대로 불가능한 시험이고요. 풀어보시면 알아요. 문제 양이 100분 안에 풀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겁나 어려워요. 그리고 양도 많고요. 자, 반면에 대구 사시는 분들 경북대 추천드립니다. 설날이나 추석 여기도 중요하잖아요. 경북대, 그러니까 대구에서 경북대 갔다 하면 나는 좋은 취급을 받거든요. 근데 여기가 가성비가 되게 좋아요. 지원도 많고 되게 좋은 학교예요. 되게 좋은 학교지만 다만 이제 대구에 있다는 게 조금 안 좋은 점이죠. 근데 최저도 나름대로 2합 5, 2합 6 정도로 준수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약수령 논술이기 때문에 거의 준비를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그 입학처에서 경북대 입학처에서 문제를 한 2억 개 정도 풀어보고 들어가시면 누구나 붙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딱히 뭐 준비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세종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패스하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좀 짚고 갈게요. 세종대 자유전공 생겼는데 쓰지 마세요. 죽습니다. 보시면요. 고등수학, 수원, 수투, 미적분 중에서 출제하되 확통과 기하는 제외하겠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문과도 쓰고 싶으면 써라 라고는 되어 있는데 뭐예요 이게. 미적분에서 나오면 어쩌려고. 수원, 수투에서 나와도 이과들한테 밀릴 거예요. 당연히 밀릴 거예요. 그러니까 쓰지 마세요. 진짜 되게 비열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개 강사가 그렇게 생각해봤자 뭐가 바뀌겠습니까? 자, 그리고 외대 여기도 인기가 많은 학교죠. 2합 4 그리고 2합 3 LDLT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캠퍼스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영어 제시문이 출제될 수는 있는데요. 한국외대라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영어가 되게 쉬워요. 보시면은 이거는 수능 영어 기준으로 3등급 정도만 되면 누구나 다 독해를 할 수 있고 완전히 독해가 되지 않더라도 대충 감으로 풀 수 있는 정도의 쉬운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전과 오후가 나눠져 있죠. 뭐 다르긴 해요. 인문계열과 상경계열이 조금 다르긴 한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그 도표 제시문이 있고 없고 정도의 차이인데 별 차이 안 납니다. 그 도표라고 하는 것도 연세대학교 도표 문제를 혹시 풀어보신 분들이 있다면 아시겠지만 연세대학교 도표 문제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한국외대 도표 문제는요, 그 눈이 달려 있으면 풀어요. 이거 어때요? 여기 Y축, X축. 자, 이거 뭐예요? 증가하죠?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농담 아니고 진짜예요. 자, 그리고 동덕여대 패스하고요.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되게 괄목할 만한 변화가 생겼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3합 7 이거 아주 추천합니다. 강력 추천해요. 원래는 한양대가 최저가 없었어요. 최저가 없었고 280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280대 1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너무 쉬워서 딱히 변별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3합 7 이렇게 최저가 생겼죠. 그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일단 첫째로 경쟁률이 확 내려갈 거예요. 100대 1 미만입니다. 무조건. 제 생각에는 70대 1에서 80대 1 정도 선에서 끊길 것 같고요. 그리고 최저 충족률은 20, 30% 내외일 겁니다. 그러면 실질 경쟁률이 어느 정도 돼요? 20대 1, 10대 1, 하나봤자 30대 1일 겁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를 강력하게 추천은 하되 여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정보, 정책, 경제, 경영, 인터칼리지. 여기는 수리논술이 있거든요. 그리고 공통, 확통, 미적에서 낸다라고는 써 있는데 일단 근 3년간 미적에서 출제가 된 바는 없어요. 그리고 아마도 확통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공통에서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이과 학생들을 조금 더 뽑고 싶을 거니까 공통에서 낼 것 같긴 해요. 근데 어디가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과 학생들은 안 쓰시는 거 추천합니다. 왜냐면 이과 학생들이 차라리 쓰고 싶으면 차라리 여길 써라. 확통 나오면 어쩌려고. 이 한양대 하나를 위해서 확통 공부를 하겠다? 글쎄요. 그렇게까지 만만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저도 한양대 수능연수를 종종 풀어보는데 저는 못 풀겠고요. 저는 답지를 봐야만 풀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현역 때도 그러니까 제가 수능을 준비하던 10년 전에도 제가 수능이 수학이 1등급이었어요. 뭐 턱걸이긴 하지만 턱걸이 1등급이었는데 한양대 수리 문제는 다 못 풀었어요. 1번, 2번은 풀고 3번 문제를 잘 못 푸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한양대는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뭔 소리야. 한양대는 이과 애들은 확통 나올 수 있으니까 쓰지 마시고. 그럼 어떤 학생들이 여길 써야 되냐? 문과에다가 확통 선택자이면서 3합체를 맞출 수 있고 수학은 1, 2등급 정도. 3등급은 어떤가요? 쓰고 싶으면 쓰는데 나는 비추. 웬만하면 그냥 차라리 건국대를 쓰든지 뭐 병의대를 쓰든지 다른 학교를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3등급은요. 확통 3등급은 한양대학교에 나오는 수리 문제를 다 풀어내지 못합니다. 못 풀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인문체육계열 혹은 여기 사회과학계열 이쪽을 쓰시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산대도 문제가 쉬워요. 그래서 혼자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한번 좀 풀어보시면 그냥 뭐 무난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강남대, 고대 세종, 뭐 한국공학대 여긴 패스하고 한국외대 아까 설명드린 거랑 비슷하고요. 그리고 중앙대 볼게요.
중앙대가 굉장히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중앙대는 영어 2등급이 있으면 그걸 1등급으로 쳐줘요. 그러니까 그냥 간주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3합 6이잖아요. 쉽게 3, 3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되잖아 이거. 죄송합니다. 수학을 3으로 고쳐보자. 이거 하면 이제 안 맞죠 최저가. 근데 영어를 1로 봐줍니다. 그래서 2 더하기 1 더하기 3 해서 6으로 봐줘요. 아주 이 신기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영어를 2등급 정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은 중앙대를 써보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근데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경영경제응통 광고 물류 여기 꼭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몇 년 전까지는 진짜 쉬웠어요. 되게 쉬워가지고 이 뭐 풀면 바보다라고 제가 수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에 나오지도 않던 뭐 원순열 이런 거 나오기도 하고요. 경우의 수 세는 게 좀 많아져가지고 인문 수학으로 그러니까 확통으로 쳤을 때 4등급 정도 안쪽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이면은 경영경제응통 광고 물류 여기 써봄직하고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그냥 인문사회 교육연구 과목 여기 쓰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덕성여대 신한대 갇혔는데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하대는 문제 한 번씩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주대는 문제가 그 인하대 아주대 이 두 개는 문제가 보시면은 최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꽤 어렵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인하대 아주대 수준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운 게 맞아요. 그러니까 서성한 정도 난이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한번 쭉 풀어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1부가 끝났는데 세 줄 요약하면 어차피 해야 될 거 빨리 시작하세요. 그리고 논술은 정답이 있는 그냥 정답 찾기 게임이니까 선생님을 믿고 뭐 저든 아니면 다른 선생님이든 전적으로 믿고 그냥 달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보겠습니다. 인문논술이 운인가? 진짜 빠르게 답변할 테니까 다 같이 마세요. 인문논술이 운인가요? 네, 맞습니다. 운이 맞는데요. 인생에서 운이 아닌 게 어딨어요. 그런 수준의 운입니다. 노력을 통해서 당연히 극복을 하실 수 있고요. 저도 연고대, 연고 서성한 중개의식도 다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다 떨어지고 나서 연고대 스트레이트로 3번을 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운이 개입되는 건 맞아요. 저도 진짜 뭐 재수 없으면 떨어졌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느 정도 이건 다 노력으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해도 합격이 가능합니까? 연세대는 조금 힘들고요. 고려대도 조금 힘들고, 그러니까 고려대는 재능이 있으면 가능하고, 서성한 중경외 시부터는 다 됩니다. 전부 다 됩니다. 그 다음에 고2 때부터 해도 되나? 혹시 여기 고2 분들이 들어오셨으면은 나가셔도 돼요. 딱히 할 필요 없습니다. 굳이 지금은 그냥 수학이나 하세요. 자, 그리고 최근 논술 전형의 변화점이라고 한다면, 출결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논술 전형 100%로 바뀌었다. 내신이 안 들어가게 바뀌었다. 한 3년 전인가 2년 전에, 예전에만 해도 이화여대는 내신이 무려 30%나 들어갔어요. 엄청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신 낮은 애들은 이화여대 쓰지 말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화여대도 논술 100%죠. 서강대도 논술 100%고요. 한양대가 조금 들어가긴 합니다만 뭐 거의 안 들어갑니다. 일주일에 몇 시간 할까요?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그리고 독서가 중요한가요? 혹은 책을 추천해 주세요. 라는 학생들도 있는데 책 읽을 시간 있으면 영어, 수학 공부하세요. 그리고 독서가 중요한가요? 이거는 어렸을 때 독서를 많이 하지 않아서 불안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안 중요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독서 하나도 안 했고요. 저는 프로게이머가 꿈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PC방 다녔습니다. 독서 하나도 안 했어요. 논술 학습 플러스 최저 공부를 동시에 만족하기 위한 전략이 무엇이냐? 하루에 12시간 공부 좀 해라. 혼자 준비해도 된다. 이거는 진짜 조금만 욕을 좀 하자면, 욕 안 할게요. 여기까지 나오는 걸 참았어요. 야, 그럴 거면 수학도 혼자 하고, 국어도 혼자 하고, 네 혼자 다 하지 왜? 왜 논술만 학생들이 혼자 하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한테 배우면 무조건 더 빨라요. 그 시간 아껴가지고 어디다 쓰는 거예요? 국영수 공부하셔야죠. 이과 학생이 준비해도 되나? 되죠? 됩니다.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당연히 문과에서 필요한 배경 지식이라는 게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그렇게 어려운 개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봤든 아니면 교과서를 통해서 대충 뭐 풀어봤든 그냥 한 번 정도 쓱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이과 학생들이 들어와도 딱히 걱정할 건 없습니다. 걱정할 게 없다는 뜻이 인문 계열 학생들한테는 반대로 적용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똑똑한 이과들한테 알릴 수가 있으니까 좀 공부 좀 열심히 하셔라. 자, 그 다음에 답안 스타일에 따른 유불리 없습니다. 이거는 학부모님들이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쓰는 스타일인데 뭐 전에 다녔던 논술학원에서는 너는 성균관대 스타일이다. 너는 고레트 스타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하시는데 스타일이라고 한다는 건요. 빠르게 설명드리면 스타일은 이런 방향성도 있고 저런 방향성도 있는 와중에 A 스타일이 있고 B 스타일이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논술은 10점부터 0점이 있는 거예요. 90점에서 80점 정도 받는 학생들은 연고대를 쓸 수 있는 거고요. 70점에서 60점 정도 받는 학생들은 중경외시를 쓰면 되는 거고요. 이 중간에 있는 학생들은
서성어를 쓰면 되는 겁니다. 뭐 어떤 학원에서 너는 성균관대 스타일이다, 너는 중앙대 스타일이다 라고 했다면 그냥 그 점수에 맞춰서 얘기를 해줬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 선생님이 뭔가를 잘못 알았을 가능성이 조금 더 큽니다. 자, 그 다음 국어 성적 중요한가요? 안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 얘기를 좀 왜곡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국어가 높으면 논술을 잘해요. 근데 이 반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논술을 잘한다고 해서 국어를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무슨 뜻이냐? 국어를 못한다고 해서 논술을 못하리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저 국어 4등급입니다. 연대 경영 붙고, 연대 심리 붙고, 고대 경제 붙었는데요. 국어 4등급입니다. 생기부 안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데, 우리 학교 쌤도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 많은 논술쌤들이 다 얘기를 하실 텐데, 학교 선생님들이 쓰지 말라는 데는 첫 번째는 공포심이에요. 자기가 잘 모르니까 쓰지 말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잘 아는 게 뭐겠어요? 학종이겠죠. 학종이나 교과 그런 건 자기한테 데이터가 있으니까. 근데 논술을 쓰지 말라고 하는 건 그 선생님이 잘 모르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경우도 있죠. 야, 우리 학교가 설립된 이래로 논술로 대학을 간 애가 없어. 니들이 쓰지 말라며. 그거죠. 선생님들이 쓰지 말라고 하니까 애들이 안 쓰고.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논술 합격자가 안 나오고 그런 거예요.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학교에서도 쌤들이 논술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 혼자 썼어요. 당연히. 자, 그 다음에 대학별 난이도 차이. 요거는 제가 하나하나 다 언급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연고대 졸라 어렵고요. 서성한 꽤나 어렵고요. 중경외, 여기는 쉽습니다. 그리고 건국대가 의외로 어렵습니다. 동국대가 쉽습니다. 홍익대가 의외로 어렵습니다. 이 정도 얘기 드리면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다 기억을 못 하잖아요. 유튜브에 제가 이거 올려드리긴 할 건데,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가시면은 연성논술 검색하셔서 제가 대학별로 간단히 코멘트 해놓은 거 있어요. 뭐 연대 어렵다 뭐 이런 것들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실 분들은 가셔도 되고요. 채팅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쭉 남겨주세요. 질문이 올라오는 시간이 좀 있을 테니까 조금만 잔소리 하자면, 저 진짜 공부하다 피통 써봤거든요. 하루에 15시간 앉아서 4개월 공부하면요, 올 4등급이 올 1등급으로 오르고요. 그리고 이제 피통이 나옵니다. 등가 관계. 그리고 또 할 얘기가 뭐가 있냐. 영어 이거 빈칸 좀 나중에 푸세요. 그리고 국어도 모르는 문제 좀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수학 저는 답지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가 네 머리로 좀 더 고민을 한다 그래서 뭐가 나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30번을 푸는데 혹은 29번을 푸는데 내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공부를 열심히 더 고민을 해보겠다. 그거는 1등급에서 96점, 92점 정도 나오는 학생들이 하는 거고요. 니는 좀 답지 좀 보세요. 빨리 보세요. 5분에서 10분 정도 고민해 봤는데 내가 답이 안 나온다. 혹은 첫 단추를 못 끼겠다. 그러면 바로 답지 보고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질문이 올라왔네요. 대학별 실질 경쟁률을 따로 볼 수 없나요? 이거는 공개를 하는 학교가 있고 공개를 안 하는 학교가 있어요. 대부분의 학교들은 공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입학처를 가셔서 실질 경쟁률을 보시면 되는데, 대체로는 그냥 경쟁률을 보시면 돼요. 학교별로. 여기 수학 못하겠으면 때려쳐라. 이거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열심히 했는데도 잘 안 나온다. 잘 안 나온다의 기준은 5등급. 열심히 했는데 5등급이다.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 추리적인 머리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이 못난 학생은 아니거든요. 나중에 얼마든지 국어적인 능력, 혹은 뭐 사회 연구 이런 걸로 다 뒤집을 수 있고, 근데 대학 갈 때 좀 불리한 것뿐이지. 근데 그런 학생들은요, 수학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올리고 혹은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리는 이 노력이면요, 나머지 등급을 국어, 영어, 사탐을 한 등급씩 다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못하겠으면 때려치고 공부나 하세요. 그리고 원고지를 올바르게 쓰지 않을 경우에 감점 요소가 크지 않습니다. 원고지 사용법은 진짜 그지같이만 쓰지 않으면 웬만해서는 감점을 안 합니다. 그리고 감점이 된다 하더라도 감점의 총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국어에서 문학, 요거 정답선지 분석해라.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모르시는 것들이 있는데, 국어는 정답선지랑 정답이 아닌 선지가 있는데, 정답선지는 무조건 시비가 안 걸리게 설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답선지는 딱히 분석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시간이 없으면 문학에서 정답선지만을 쭉 누르놓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정답선지는, 예를 들어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잖아요. 그러면은 걔는 절대로 정답이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정답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나의 이미, 뭐 임금님이 저 멀리 계신다, 뭐 이런 시들 많잖아요. 근데 사실 알고 봤더니 멀리 있지 않아. 그런 식으로 사실관계를 비틀어서 완전히 틀리게 한다든지 그런 식입니다. 질문이 올라왔네요.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그나마 난이도가
대체적으로 괜찮은 학교, 노력으로 그나마 극복 가능한 학교. 되게 좋은 질문이네요. 성균관대입니다. 무조건 성균관대예요. 왜냐면 서강대는 문항이 되게 그 비정형적이에요.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저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특히나 한양대는 더 심하죠. 근데 성균관대는 보시잖아요. 성균관대는 그 입학처 들어가서 문제를 보시면은 최근 몇 년 동안 문제가 다 똑같아요. 거의 비슷한 주제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세 문항이 나오고 총 100분인데 분량도 거의 일정하고 그리고 문제 쓰는 형식도 아주 일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를 강력하게 추천드리죠. 그리고 하나 더, 여기 수학에서 과외를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마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문과 학생분들일 테니까 웬만하면 저는 연고대, 서울대 말고요. 1등급. 턱걸이 1등급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얘네가 되게 애매한 등급이거든요. 확통해서 1등급이고 연고대를 갔다. 이게 뭐예요? 그 수학의 고수는 아니고 중수 정도 되는 거죠. 사인권 중에서. 특히나 저처럼 4, 5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려본 경험이 있는 좀 머리 안 좋은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한테 과외를 받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의대생들은 뭐 이렇게 광역 어그로 끄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의대생들은 내가 왜 모르는지를 모르더라고요. 야, 이걸 왜 몰라?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조금 좀 덜 떨어진 애들한테 수학 과외 받는 게 제일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님 말고요. 논술 뽑는 인원이 많을수록 경쟁률이 높던데 경쟁률이 낮은 비인기 학과를 쓰는 게 더 유리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들 간에도 되게 의견 차이가 많거든요. 경영학과가 있고 어문 계열이 있으면 여기가 한 68점, 경영이 한 75점 이게 연세대학교 기준이거든요. 이 정도 하면 야, 이게 합격생 평균이에요. 합격생 평균인데 그래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통계적으로 어문 계열이 조금 더 낮은 건 맞죠. 근데 이게 합격생 평균이란 말이에요. 평균은 몰라요. 꼬리가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그래서 어디가 더 유리하다를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비인기 학과는 뭐 한 명 뽑고 두 명 뽑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꼬리가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비인기 학과가 한 명 뽑는데 예를 들어서 그 한 명이 진짜 논술에 뭐 절대 고수여가지고 자기 혼자 90점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러면 어떡할 건데. 그죠? 근데 아까 선생님은 왜 경영학과 말고 어문계를 쓰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래도 통계적으로 훌륭한 학생들이 그러니까 실력적으로 훌륭한 학생들이 경영을 많이 쓰니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어문계열은 조금 쫄리는 학생들이 쓰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좀 궁금할 수 있죠. 선생님은 왜 경영학과 쓰셨습니까? 선생님은 왜 심리학과 쓰시고 왜 고대 경제학과 쓰셨습니까? 일단 첫째, 연대 경영학과를 쓴 이유는요. 당시에 10명 정도, 11명 정도 뽑았는데 조금 오만방자한 얘기인데 전국에 나보다 논술 잘하는 애가 10명이나 있을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자신감이 좀 있었던 거죠. 근데 철학과 뭐 이런 데 보면은 한 명 뽑고 두 명 뽑고 그런 데도 있거든요. 근데 전국에 아주 우연히 나보다 논술 잘하는 애가 한두 명 정도는 더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자신감이 있어도. 그래서 경영학과를 썼어요. 그리고 심리학과는 한 명 뽑았는데요. 그걸 쓴 이유는 그냥 스펙 강사로서 어그로 끌려고 그래서 쓴 거라서 딱히 여러분들이 참고할 건 아니고요. 고대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날 비슷한 시간에 논술 시간이 치러질 경우 상향으로 지원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정시의 가능성이 더 높은 학교의 합격을 높이기 위해 논술 지원도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비슷한 시간에 논술이 치러지면 상향으로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물론 그 A 대학교가 있고 B 대학교가 있는데 A 대학교가 좀 더 상향이라고 쳤을 때 A 대학교가 100대 1이고 B 대학교가 30대 1이다. B 대학교 써야죠. 그건 맞는데 경쟁률이 비슷한 두 학교의 두 학과라고 한다면 웬만하면 그냥 위에 있는 학교를 쓰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기대값이 차이가 안 나요. 확률이. 그래서 그냥 높은 학교 질르시는 게 훨씬 더 낫고요. 자칭날 2개 쳐도 될까요? 네, 2개 치셔도 됩니다. 3개 쳐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게 완전히 시간이 겹치지만 않으면 그냥 그 오토바이 같은 거 불러서 타고 가도 되고요. 그리고 지하철 타면 웬만하면 다 됩니다. 웬만하면 다 돼요. 그리고 물론 이제 뭐 수원에서 서울 왔다 갔다 하고 그건 좀 힘들겠죠. 그건 힘들 텐데 웬만한 서울 안에 있는 2개 학교는 거의 다 됩니다. 반수생인데 알바 이제 나왔네요. 저를 건드리는 발작 버튼이 몇 개 있는데요. 알바하면서 공부한다. 이거는 저는 진짜 적극적으로 말리고 싶어요. 여기 학부모님들 계시면 되게 적극적으로 공감하실 텐데 저는 20대 초반으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저는 군대를 다시 가야 된다고 할지라도 가거든요. 아마 대부분 다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리고 시간의 무게가 달라요.
20대 초반에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을 쪼개서 시간당 얼마 이렇게 파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땐 공부만 하고, 물론 부모님이 좀 지원을 해주실 수 있다는 가정하에겠지만, 뭐 단순히 부모님한테 조금 짐이 되기 싫다. 그 정도 그런 거 말고 진짜 뭐 너무 가난해서 어쩔 수 없다. 그런 경우 빼고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부모님한테 좀 손 벌리고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국승세단 라인 재학 중인데 논술 준비하고 알바도 하고 최저도 하고 수학도 하고 영어도 하고 국어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휴학도 안 하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죽도 밥도 안 돼요. 진짜 아무것도 안 돼요. 그 시간을 좀 더 아껴서 수학 공부를 하든지 영어 공부를 하든지 논술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알바만 하든지 아니면 진짜 차라리 그냥 저기 학교 공부만 하시든지 그리고 뭐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뭐 알바해야죠. 어쩔 수 없죠. 그러면 뭐 다른 방안이 있나요? 근데 뭐 그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알바를 해본 학생들이 시간의 소중함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수능 끝나고 연습할 시간이 일주일 정도 더 긴 다음 주에 시험을 치르는 학교에 지원을 하는 게 낫나요? 이거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수능이 이렇게 목요일 날 있잖아요. 목금 토일 있고 요때 시험 보는 학교들이 있고요. 그리고 요때 시험 보는 학교들이 좀 더 있어요. 그리고 요 뒤에도 더 있습니다. 인하대 아주대인가 뭐 그렇게 더 있고 이제 학생 질문은 이거죠. 1주차에 볼까 2주차에 볼까 이건데 2주차에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논술을 조금이라도 더 준비를 하고 보시는 게 낫죠. 근데 웬만한 상위권 학교들은 다 토요일 일요일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의 지원 전략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긴 해. 오늘 여기까지 하고 궁금하신 게 더 있으시면은 여기 저희 단톡방 있잖아요. 98명 들어가 있는 여기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